대표가 뭐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보도를 못 봤는데 뭐 제가 놓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갑자기 기자회견했죠? 예, 혹시 뭐 어제 그 예고를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그 정청래가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예고를 제가 방송 직전까지는 못 봤어요. 방송 직전까지는 못 봤는데 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최대 이슈는 김병기의 반격이었죠. 예, 계속해서 지금 얘네들이 이 양아치 보좌관들 저는 문빠 새끼들이라고 봐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재인 때 이제 민주당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 김병기 원내대표를 친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처음부터 친명이었던 사람은 뭐 그닥 많지 않습니다. 뭐 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친명이 되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 보궐선거 출마를 뭐 다들 반대를 했는데 재선 의원 중에 유일하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저 보궐선거 출마를 지지를 했다고 하고요. 예, 원래 또 김병기 원내대표를 사무총장으로 발탁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아직은 뭐 이제 정치 경험이 많지 않아서 고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무총장을 했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뭐 어쨌건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저는 이게 잘못 건드렸다고 뭐 생각을 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민주화 시절에 국정원에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뭐 80년대 90년대에 이제 국정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80년대 90년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주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이었죠. 예,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돌아가신 작고하신 큰아버지 한 분이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그 안기부 국정원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국정원 참 그것도 우리 집안도 참 기구하죠. 큰아버지는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저는 이제 수배를 당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뭐 그랬던 그 시기가 겹쳤던 적이 있습니다. 예. 큰아버지는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하신 기억이 나요. 예, 그 학생운동 하는 건 좋고 그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하는 쪼다가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학생운동 하는 건 좋은데 저한테 이제 부탁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생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맨 앞에도 서지 말고 맨 뒤에도 서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맨 앞에 서면은 붙잡혀가고 맨 뒤에 서면 쪽팔리다. 그래서 맨 앞에도 서지 말고 맨 뒤에도 서지 말아라. 중간에서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은 못 지켰어요. 맨 앞에서 하는 바람에 결국은 감옥에 갔죠. 정도님, 김병기 원대 이전에 정청래, 장경태, 최민희부터 정리해 주세요. 그럼 뭐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아주 웃기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어떤 얘기가 있으셨냐면은 국정원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학생운동하고 운동권 하는 거 좋은데 생계는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일종의 좀 조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국정원에서 접근을 한다. 국정원에 접근을 해가지고 국정원 끈앞풀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운동권을 하면서 본인의 지조와 신념을 지키려면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은 결국 국정원 같은데 말려 들어서 끈앞풀이 되는 그러니까 프락치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그 두 가지를 조심하거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못 지켰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돈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좀 그 문제가 될 만한 이런 이제 행동을 하지 않는 일선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걸 잘 지켰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큰아버지가 뭐 고위직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뭐 안기부에서 고위직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와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져요. 막 국정원에서 일하고 뭐 안기부에서 일하면은 날아가는 새도 막 떨어뜨리는 모습을 제가 직접 이렇게 목격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와 저렇게 잘 나가는 거구나.
안기부가 좀 무섭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시절에 국정원에서 일을 시작한 80년대 진짜 국정원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때 국정원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인데 이거 뭐 만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예, 근데 아직 재선 의원이니까 여의도 정치에 대한 경험은 제가 볼 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서 정무적인 좀 감각이 떨어진다. 정무적인 감각은 좀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고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 조금 이 정무적으로 판단 미스를 해서 초기 대응을 좀 잘못해가지고 일이 꼬여버린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배우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하는 과정도 그래요.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은 너무 급성장을 한 경우인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도 갑작스럽게 원내대표가 되고 그것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면서 정치 경험에 비해서는 직위가 급상승을 해버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경험 부족의 문제점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 근데 저는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을 안 주는 거죠. 너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나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의 눈높이, 민주당 당원들의 눈높이를 너무 높여놨어요. 예. 사실 뭐,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그 다음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이 트로이카 체제는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오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민주당의 사실 뭐 황금기다. 예, 민주당의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역대로도 이렇게 트로이카 체제가 구축됐던 적이 없고 제 기억에는 지금 최고 수준의 어떤 팀워크를 보여줬던 그런 지도부예요. 여러분 역대 지도부에서 진짜 아니 3명 트로이카가 기억나는 인물이 없잖아요. 당대표를 했을 때 우리가 뭐 소영길 당대표 했을 때 소영길 대표가 당대표 할 때 소영길 대표는 기억을 해도 당시 원내대표가 누구였는지 수석 최고위원이 누구였는지 뭐 기억합니까? 뭐 이낙연이 뭐 당대표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해찬 총리의 오늘 이렇게 버퍼가 심합니까? 예, 오늘 좀 이상하네요. 예. 뭐 아주 심하진 않으니까 뭐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거기에 따라가기가 벅찬 거예요. 게다가 이제 문제는 또 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이제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안 됐겠죠. 예, 진수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서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부담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당대표가 이끌어주고 원내대표가 뒷받침을 하고 뭐 이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대표가 사고를 치면은 원내대표가 수습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가 저지른 일까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같이 연대 책임을 지고 뒤집어 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여기에다 또 하나 겹쳐진 게 뭐냐. 이 털레반들이 정청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김병기를 악마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부족한 면도 있긴 하지만 지난 김병기 원내대표 이후에 정청래가 당대표 된 이후에 4개월 동안 털레반들이 한 짓은 김병기를 계속 악마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 머리가 모자란 또 일부 친명 유권자들이 또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김어준이나 최욱이나 이런 놈들한테 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정청래가 한 짓까지도 김병기를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철저히 저는 관철을 해왔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서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 그 정성호 장관과 비슷한 경우인데 정성호 장관은 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고생이 많았다. 백조 얘기하면서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건 이 물 밑에서 물갈퀴가 열심히 발길질을 하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를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도 전화통화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응?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전화를 해서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은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했던 일들이 정성호 장관처럼, 그러니까 무슨 뭐 검찰개혁 오적이니 막 이런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정성호 장관이 김병기 원내대표 똑같은 비난을 당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이고 뭐 대통령이 시킨 건데요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명팔이를 안 했잖아. 한 번도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뭐 나름의 원칙성 이런 것이 있었던 이유가 본인이 하여튼 국정원이라는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요 입이 무거운 거죠. 입이 무거워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저는 정책 내가 잘못 건드렸다고 봐요. 예. 뭐 아까 국정원 얘기하다 저희 큰아버지까지 하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직은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해서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지만은 딱 눈이 트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공직에 오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정치판이 보이는 시점이 있어요. 저는 지금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의도 공무원, 국정원에서 공직은 오래 해왔지만은,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의도판이 얼마나 양아치판인지를 잘 모르고 좀 순진하게 대응한 면이 있지 않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때 김병기 원내대표를 등용을 했어요. 문재인이. 근데 국정원에 있었던 사람이 여의도 정치를 잘 모르는데 갑자기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여의도판에 들어오면은 보좌관은 어디서 구할까요? 뭐 국정원 직원들을 보좌관으로 뭐 채용하나? 보좌관이 다 어디서 오냐 하면은 문바들 쪽에서 왔을 거라는 거야. 저는 문바들 쪽에서 그 이상한 보좌관 놈들이 문바들 쪽에서 왔을 거다. 그 이놈들이 뒷구녕으로 병계가 뭡니까? 본인이 모시고 있는 의원을 그 뭐 쌍욕을 하는 거죠. 병계라고 뭐 욕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들까지도 뭐 조롱을 한다든지,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이 양아치들이 어디서 왔겠냐고.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게 제가 아마 확인을 해보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검색을 해가지고 잡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보좌관들 실명, 아니 기자들 뭐 합니까? 저는 기자들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 그 조중동에서 그 보좌관들이 푼 그런 조중동에서 풀은 기사들 가지고 욕이나 하고 앉아 있지. 제대로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보좌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자들이 발로 뛰지를 않아. 가만히 보면은 그 무작정 김병기 욕하는데 그냥 휩쓸려가지고 욕만 하고 있지. 이 보좌관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에서 이러고 있는지를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좌관들이 누군지, 그 누군지 알면은 이놈들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들인지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넘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문바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그냥 촉으로 봐도 딱 답이 나와요. 촉으로 봐도 답이 나와. 김병기 보좌관들이 당연히 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온 것이고, 그러면은 친문 쪽에서 붙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들이 지금 문바들하고 같이 작전 짜서 이게 거의 팀플레이잖아요. 어제 이제 뉴스타파 사장 얘기도 했는데, 뉴스타파가 1년 동안 지금 얘네들이랑 붙어가지고 김병기 거의 뭐 김병기 전담반이야. 아니 그렇게 할 게 없어. 대한민국에 뉴스거리가 없어가지고 김병기 하나만 잡으면은 진짜 참 언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둘러싼 의혹들도 제가 볼 때는 그건 뭔 의혹이라고 하기도, 아니 그게 무슨 범죄예요? 아니 그 지난번에 그 강선우 의원 그 여가부 장관 지명됐을 때 그 뭐 쓰레기 버리라고 했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갑질인 것처럼 해서 뭐 결국은 본인이 사퇴를 하긴 했지만은,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
뭐 그 중에 개 중에는 뭐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죽일 일이냐고. 근데 아무튼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가 볼 때 뭐 만만한 사람은 아닐 거다. 뭐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은 어쨌건 뭐 국정원이란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뭐 정청래에 그리고 문조털래 이런 장난질에 무릎을 꿇고 나가 떨어질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인물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제 국정원 기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제 이제 정면으로 들이받겠다 하고 다 오픈을 했는데 국정원이 뭡니까? 정보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뭐 국정원을 그만둔 지 오래됐겠지만은 국정원에 뭐 라인이 없겠어요? 어? 뭐 없겠어? 뭐 있겠지. 아니 국민의힘 애들이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잘 안 건드리잖아요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도 김병기 원내대표 별로 비난을 안 해요. 다른 건에 비해서는 뭐 장경태 건이라든지 최민희 건에 비해서는 국민의힘 애들이 의외로 조용해. 예, 그게 뭐 어떤 놈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뭐 본인들도 받은 게 있으니까 도둑이 재발절해가지고 얘기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걔네들이 무슨 뭐 그런 염치 있는 애들입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국정원 무서운 줄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걔네들이. 어? 지들이 국정원 가지고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 애들이 집권하면 국정원에서 꼭 사고 났잖아요. 예. 국정원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국정원 출신들을 이렇게 쉽게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야 이게 뭐 저기 그죠? 예,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청래가 뭐 국정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어야 되는데 과거 학생운동 할 때 그런 데를 안 가봐서 겁이 없어서 저렇게 날뛰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만만치 않을 텐데 예? 국정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거 만만치 않을 텐데요. 김병기가 그냥 아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사퇴할게요. 이렇게 조용히 끝날까 이 일이? 그럴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조용히 안 끝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만히 보면은 그 성격 기질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일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국정원 기질이 보여. 좀 어찌 보면 건들건들하고 뭐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뭐 막 이런 식의 태도 있잖아. 이게 아직 이제 국정원 때가 안 벗겨진 거죠. 여의도 때가 아직 안 묻은 진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국정원 공무원의 그런 뭐 좀 오만한 태도, 건방진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욕을 오히려 이제 더 처먹는 부분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근성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양아치 근성이 있는 거 양아치 근성이 그래 날 건드려? 그래 같이 가자 씨발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 사실 국정원이나 뭐 검찰이나 그게 뭐 뭡니까 국가 깡패죠 국가 깡패 국가에서 이제 합법 깡패지 합법 깡패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007 영화 그런 거 보면 다 여러분들 뭐 영화로 많이 보잖아 우리가. 허가받은 깡패 허가받은 무슨 뭐 살인면허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그런 기질이 어디 가겠냐고.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믿습니다. 믿어요. 끝까지 한번 들이받아 보자 우리.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또 정치인은 뭐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딱 까놓고 얘기해서 얼마나 갈까요 이게? 아니 장경태도 그 난리를 치다가 뭐 오늘 또 나오지만은 뭐 또 한 몇 주 지나니까 또 조용하잖아요. 또 다른 이슈 나와. 아니면 그 연예인들 몇 개 터트리든지. 국정원이 그런 거 잘하잖아. 그 디스패치에다가 그 연예인들 몇 개 흘려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디스패치에다 제보하는 거지 뭐 제보. 국정원에 그런 거 많잖아. 연예인 누가 뭘 했다, 뭐 뽕했다, 뭐 했다, 뭐 그런 거 많잖아. 그거 좀 흘려주면 되지 뭐. 다음 주에 좀 흘려요. 이슈로 덮는 건데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국정원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 후배들한테 좀 부탁을 하든지 연예인 몇 명만 좀 보내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하면은 그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갑니다. 반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뭐 그 말씀하다가 얘기가 좀 길게 옆으로 돌긴 했지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한 게 이게 신호죠. 그대로 물러나진 않는다. 그대로 나는 죽진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어제 이제 보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게 이 정도 흔들어대면은 김병기를 이제 낙마를 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원내대표 바꿔 쳐가지고 당대표를 원내대표를 자기 사람으로 한번 꽂아 넣겠다. 뭐 이런 계획을 좀 했겠죠.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아무래도 당대표일 때하고 당대표가 아닐 때하고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를 한번 갈아치우는 쿠데타다. 정청래 2차 정청래의 난인 거죠. 1차 1인 1표제의 난이 실패를 했고 2차 정청래의 난을 시도를 하려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김병기를 날려가지고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 저는 이게 정청래의 구상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정청래가 지금 김병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예, 젠틀맨님, 네, 최평님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 김병기가. 그러니까 오늘 급하게 기자회견을 잡은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뭐 이유가 뭐건 간에 애초부터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쿠팡하고도 연관이 있는지 통일교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건 정청래를 중심으로 친문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다. 원내 권력까지 잡으려는. 이번에 본인의 한계를 느꼈잖아 정청래가. 통일교 특검 막아보려고 했는데 원내대표가 밀고 나가니까 못 막았잖아요. 대통령이 힘 실어주고 원내대표가 하겠다고 하니까 통일교 특검 결국은 발의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결국 원내 권력까지 못 잡으면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볼 때는 정청래가 느낀 거 아닌가. 그래서 김병기를 애초부터 날리려고 기획된 겁니다. 아니 이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다 뉴스 타파에서 보도됐던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새로운 게 거의 없어요. 뉴스 타파에서 계속 했던 거야. 근데 판을 못 키우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뭐 새로운 게 나온 것처럼 정청래가 저리 주접을 떨고 있는 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먼저 오늘 기자회견 내용 영상으로 좀 보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님 네. 관련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대표님과 좀 소통은 하셨는지, 그리고 거취를 포함해서 좀 이 사안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있으신지 좀 여쭙니다.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청래가 얘기하기를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하면은 당연히 저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는 그걸 의도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봐요. 정청래가 당내에 저런 논란거리가 생겼을 때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최민희 논란이 벌어졌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다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 장경태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모르는 척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정청래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는 다 친명들과 연관된 거예요. 친명들과. 이춘석 의원. 저는 처음부터 이때부터 저는 정청래가 법사위를 장악을 해가지고
당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저는 공작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이춘석 의원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니 추미애를 갖다 꽂은 거 봐요. 그리고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이춘석 의원이 사퇴를 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추미애를 거기다 박아넣은 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쿠데타라고 보고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의원 건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자들이 우연히 핸드폰에 의원들이 수백 명이 앉아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우연히 막 카메라 돌리다가 그게 딱 찍혔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의원들 핸드폰이 기자들한테 사진이 찍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어떤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휴대폰이 사진에 찍히도록 하는 거. 아니 그 자기 휴대폰이 카메라에 찍힐 수 있다라는 걸 모르는 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누군가 찔러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예컨대 이춘석 의원은 전 그랬다고 봐요. 이춘석 의원이 뭐 주식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찔른 거지. 누군가 찔러가지고 기자가 계속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춘석 의원 휴대폰만 노리고 있었던 거지. 걸리기만 해라. 문진석 수석 부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야 김남국하고 문진석하고 문자를 많이 주고받는다더라. 이걸 누가 기자한테 흘린 거지. 그걸 계속 그 일종의 뻗치기 하는 거예요. 뻗치기 해가지고 계속 그 휴대폰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러지 않고서야 거기 수백 명의 의원들이 300명의 의원들이 앉아있는데 본회의장에 딱 우연히 어떻게 카메라를 돌렸는데 그게 딱 찍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복만삼님, 아니 주식으로 90%나 손해본 게 뭔 잘못이에요. 동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게 말입니다. 돈이나 벌었으면 다행인데 손해보고 탈당까지 하고 다 누군가 찌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찔러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정청래가 대응하는 걸 보세요. 이춘석 의원이 날아갈 때, 그 다음에 김남국 거 터졌을 때, 그 다음에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 터졌을 때, 그리고 이게 당에 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내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야. 이춘석 법사위원장, 문진석 수석 부대표, 그 김병기 원내대표 거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노려가지고 찍고 들어갔다라는 거야. 김병기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잘못은 있죠. 제가 뭐 잘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계속 정보를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면서 야금야금 당을 다 먹어가고 있잖아. 정청래가. 그런 정치적 맥락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봐야 된다. 상황을 순진하게 그냥 언론에서 막 물고 뜯으니까 저놈 나쁜 놈이네. 아니 한번 그렇게 하면 다 따져볼까? 예? 아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숙박권 받은 사람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 뭐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싹 다 털자고. 다 털어요. 다 털어서 이 기회에 국회가 깔끔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문바들 수법이잖아. 문바들이 여태까지 이래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 안희정 그 전 장관, 전 도지사, 박원순 이런 식으로 날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얘네가 정치를 하는 걸 대단히 양아치 정치를 배웠어. 이 문바들이 가만히 보면 동지들 등에다가 칼을 꽂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정청래가 아까 뭐 그 말씀 드렸는데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어제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화를 했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은 사퇴 안 한다는 입장 아니야. 그러면은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했겠죠. 당연히 미안하다고는 얘기를 했을 텐데 사퇴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정청래한테.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막 사과하고 뭐 당대표 원내대표는 아주 막중한 자리다.
조만간에 거취 표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태를 결과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즉,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을 하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김병기가 끝까지 버틸 기세니까 김병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마치 사퇴할 것처럼 사퇴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화통화를 어제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 사퇴하겠습니다 그랬으면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계속 몰아가고 있다, 지금. 김병기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장난질 치고 있다, 정청래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다. 계속 여론몰이를 해가고 있는 거죠. 아니, 정청래는 그렇게 장경태는 그렇게 싸고 돌고, 최민희는 그렇게 싸고 도는 사람이, 아니, 다 떠나서 강선우 의원이 그 보좌관들이 막가파식으로 폭로를 해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을 때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비 올 때 뭐 우산이 돼준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동지란 뭐 그런 거 썼잖아, 페이스북에다. 아, 강선우는 동지고 김병기는 동지가 아니구나. 아니, 똑같은 사건 아니야? 거의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보좌관들하고 틀어져가지고 보좌관들이 폭로를 하고 그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비 올 때 뭐 비를 같이 맞는 사람이 동지다? 뭐 우산을 같이 쓰는 사람이 동지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면은 김병기는 동지가 아닌 거야? 앞장서가지고 지금 사퇴를 압박하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보세요. 이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예? 결국은 이제 장경태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죠.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TV조선 고승현 기자님 계속 손을 들어서 마지막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께서 장경태 의원님한테 한 달 전쯤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혹시 진척 사항 좀 여쭙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예. 공교롭게 TV조선 기자가 장경태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는 인터뷰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눈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일부러 박수현 알잖아요. 정청래가 이거 뻑하면 하는 얘기잖아. 조선일보하고는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맨날 떠들어대는 얘기 아니야. 근데 정청래의 입속의 혀처럼 구는 박수현이 그거 몰라가지고 TV조선 기자한테 질문을 시켰어요? 장경태 관련된 질문 나올 거 알고 TV조선 기자한테 질문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박수현이? 그리고 정청래가 이제 저렇게 답하고 대충 뭉개고 넘어가려고? 아니, 기자들 중에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왜 하나도 없었는지 모르겠어. 김병기 건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면서 왜 진보진영 기자들이 한겨레 신문이나 뭐 이런데 뭐 합니까? 경향신문이나 이런데? 장경태 건은, 아니, 김병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장경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지금. 윤리심판원에 가 있은 지 한 달이 넘었어, 한 달이. 이게 진짜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만약에 저는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뭐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청래나 지금 당 지도부가 장경태 나가라, 김병기 사퇴해라, 최민희 나가라,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했으면은 그건 뭐 이해를 할 수 있어. 아, 정청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 장경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말 한마디 안 하고, 김병기 건에 대해서는 사과부터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이거 무슨 문노 명불이냐, 친문이 하면 로맨스고 친명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이거는 정청래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보 유튜버들 지금 한 집 보세요. 장경태 건이 터졌을 때 진보 유튜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보도한 데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뭐 여성이 손을 얹었다고 아 여성 무슨 꽃뱀으로 몰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하고들 자빠져 있어요. 진보 유튜버라는 놈들이. 그러더니 오늘은 또 뭐 김병기를 깠나봐 모 채널이. 제가 이러니까 다 개새끼들이라는 거야. 아 니들이 언론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어떤 공정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면은 장경태 건이 터졌을 때, 최민희 건이 터졌을 때 그때도 목소리를 높이고 김병기 건이 터졌을 때도 목소리를 높이면 돼요. 그건 일관성이 있는 문제잖아. 그런데 유튜버라는 놈들 지들이 무슨 언론인인 양 주접을 떨지만 조중동이랑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이게. 응? 아니 그렇잖아요. 말로만 진보연하지 장경태 건 터졌을 때 다 주둥이 다물고 앉아있고 장경태 왼손이 여성의 다리 사이로 가고 있는 게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슨 여성이 먼저 뭐 꼬리를 친 것처럼 은근히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최민희 건 터졌을 때 제대로 비판한 채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죠? 김병기 원내대표도 부족한 면이 있고 처음에 제대로 사과하고 좀 본인 자기 관리 잘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말씀 드렸어. 근데 아니 피감기관에 축의금을 100만 원씩 받은 게 문제, 화환이 몇백 개가 깔린 게 문제입니까? 숙박권 그 30만 원짜리 스파게티 38,000원짜리 얻어먹은 게 문제예요. 다른 당 여성 보좌관 허벅지를 더듬은 게 문제입니까? 병원에 보좌관한테 얘기하고 병원에 예약 좀 해달라고 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병기가 이렇게 쳐맞아 죽을 정도 상황이라면 장경태하고 최민희는 갈기갈기 찢겼어야 되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놨어야지. 근데 이 새끼들도 가만히 보면은 유튜버라는 새끼들이 이것도 문노 명불 아닙니까? 아 친명이 하면 다 죽일 듯이 덤벼들고 이춘석 의원 때도 그랬고 저기 뭡니까 문진석 의원 건도 그랬어요. 이번에 김병기 의원 건도 마찬가지고 정청래가 사고치고 문바들이 사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던 새끼들이 마치 지들이 무슨 도덕군자들이나 되는 것처럼 너도라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병기를 그냥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한 놈도. 저는요. 저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공정하게 한 게 아니라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저 방송 시작할 때 매일 국민주권 정부를 지지하는 시청자 주권 방송.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 지지하겠다라고 저는 선언을 하고 친명 의원들, 친명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방송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건 공정한 거예요. 저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새끼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겉으로는 진보연하고 겉으로는 공정한 척하면서 뒷구녕으로는 결국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나팔수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러니까 제가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유튜버 새끼들이. 자, 제가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 공격한 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매부쇼예요. 그 월요일 날인가? 이번 주에 뉴스공장에 최민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똥 싸고 뭉개고 있다가 대충 이제 김병기 쪽으로 화살이 가기 시작을 하니까 최민희가 이제 은근슬쩍 기어 나옵니다. 은근슬쩍 기어 나와요. 그러더니 오늘 또 매부쇼에 나왔습니다. 그 매부쇼에서 주접을 떠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김어준이나 체육이나 다 똑같은 새끼들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체육은 웬만하면 안 깔라고 그랬어. 뭐 개그맨 출신이고 정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어준하고 그냥 원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 새끼들을. 그냥 지들끼리 나눠 먹는 새끼들이지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닌 것 같아. 오늘 최욱이하고 최민희가 하는 얘기 좀 한번
기가 막혀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걱정하시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김병기 원내대표? 네, 그런 그거 모든 이야기 걸- 할 거예요. 네. 그 안 계실 때 하려고요, 저희가. 뭐 있을 때도 에이, 상관없는데. 불편하시지. 어머,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불편하시죠. 저도 같이 퇴장하면 되겠어요. 아, 너는 가만히 있어. 불편하시지, 우리 위원장님도. 네, 아니, 저희가 그 뭐- 내용에 최욱 네. 씨와 생각이 같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언론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막 소나기로 욕을 먹을 때 네. 거기에 뭐를 더 붙이는 게 옳을까 음. 이런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이지 네.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겠다 이런 의원들이 계실까요? 근데 네. 사실 확인은 하겠다 이런 취지. 네. 네. 알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 참 정치인들은 일단 낯짝이 두꺼워야 돼요. 지금 최민희 아니 그 최민희가 모처럼 나왔는데 그거 결혼식 축의금 문제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왜 안 물어봐? 어? 불편할까봐 안 물어봐요? 김병기 거는 뭐 막 물어봐도 되고 김병기 거는 막 질러도 되고 바로 이어서 이제 막 김병기 조지더라고요. 최민희 간 다음에. 근데 최민희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니 그거 물어봐야 언론인 아닙니까? 그 불편한 얘기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언론이야? 친목회지? 왜 언론인인 척하냐고 친목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같은 뭐 최 씨라 서로 싸고 도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기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최민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잘못에 대해서는 뭐 전혀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일단 양심의 털이 나야 문바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특징이야. 여러분들이 친문을 못하는 이유는 왜 친명이 됐냐 하면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친문을 할 수가 없어요. 친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예? 행복님, 예. 이재명 대통령 포레버, 김병기 원내대표님 응원합니다. 최평님 시간 늘 알람하고 기다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친명이 됐냐면은 양심이 있어서 그래. 부끄러운 줄 알아가. 예?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인가? 짐승과 이제 인간이 다른 점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죠? 친문을 못하지. 친문을 하려면 뻔뻔해야 돼. 낯짝이 두꺼워야 됩니다. 양심의 털이 나야 돼요. 자기 편이라면 무조건 옹호하고 볼 줄 아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로남불이 좌우명이 돼야 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친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밖에 더 보입니까? 근데 아무튼 다 떠나갖고 최민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최민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 김병기 건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청래가 이제 정리를 할 거다. 그 정리를 한다는 최민희하고는 얘기를 했겠죠. 정청래가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줬겠지. 그리고 최욱이하고 생각이 같다. 그러니까 최욱이도 지금 이제 사퇴하라고 난리치는 모양이네요. 예. 이미 정청래는 김병기를 사퇴시키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걸 최민희의 문제도 뭐냐면 그 문바들의 또 이게 그 종특인데 주둥이가 가벼워요. 입이 가벼워. 아무 데서나 나불거려. 그래서 또 천기누설한 거예요. 어제 정청래랑 얘기 주고받은 거지 뭐. 야 김병기를 내가 날리겠다. 근데 김병기를 어떻게 날립니까 당대표가? 웃기는 소리들 하고 앉아있네? 그거 어떻게 날릴 건데? 응? 당연 당규에 있어요? 본인이 안 물러나면은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본인이 안 물러나면은 어떻게 날려요? 그래서 정청래가 어떻게든 한번 날려보려고? 뭐 김병기 원내대표님 요즘 외로우실 텐데 이 시간에는 최한욱 TV를 보세요. 최한욱 TV 보셔가지고 성공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제 얘기 듣고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최근에 이현주 최고위원이죠. 예. 몸값이 많이 올라갔잖아. 예. 김병기 원내대표님도 같은 국정원 동기끼리 서로 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죠. 제 방송 보세요. 그냥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히든카드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히든카드 하나 던져드릴 텐데 그 전에 어제 했던 얘기 중에 조금 더 보완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정도님, 김병기 원대님 절대 물러나지 마시기를 당원들은 압니다. 다 알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자, 지금 요 쿠팡, 쿠팡과의 연관성 문제, 150억 로비에 가려진 쿠팡의 민낯, 김범석 형제로 향하는 화살, 이러면서 쿠팡 인코퍼레이션인가요? 예, 쿠팡이 지난 5년간 35명의 로비스트를 동원해서 미 행정부 의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로비를 벌였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자, 미국에 보면은, 예, 미국에 이렇게 로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집행한 로비 금액이 뭐 만만치 않죠. 근데 이건 미국 얘기니까 그렇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토대로 추산을 해보니까 쿠팡과 그 계열사에 재취업한 공직자는 50명 안팎 규모다. 50명 안팎. 국회 출신이 11명이 있다는 거예요. 국회 출신이 11명. 대통령 비서실이 3명. 이것도 뭐 국회 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기획재정부,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통상부, 고용부 등 쿠팡에 재취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대관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 국회 출신 11명, 이런 거 좀 취재를 해봐야지, 기자들이. 응? 대통령 비서실 3명, 이런 것도 좀 취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올해 6월 24일에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쿠팡에서 11월 달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가까이, 5개월 정도를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 유출됐던 6월 24일 시점에 쿠팡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랐을까요, 과연? 저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뭉개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처음 유출됐을 때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7월 2일인가 그 문재인의 비서관이었고 조국의 비서실장이었던 조영우를 쿠팡 부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처음부터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덮기 위해서 친문 세력들을 끌어들인 거 아닌가. 그리고 조영우가 부사장으로 임명된 뒤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관을 채용을 해요. 한 명을 채용을 했다가 11월 달에 해임을 했고, 또 그 뒤에 또 한 명을 채용을 해서 2명을 채용을 합니다. 김병기 보좌관을. 김병기하고 틀어져 가지고 해고된 사람들을 2명이나 쿠팡에서 채용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 이것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쿠팡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친여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영입을 했다. 그러면서 영입된 사람이,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송지연 씨가 최근 쿠팡 사회공헌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게 언제 보도냐면요, 11월 6일 보도예요. 그러니까 쿠팡 사건이 터진 다음, 터지기 직전이죠. 터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쿠팡 사건이 공개되기 직전에 정청래의 수석 보좌관 출신이에요. 수석 보좌관. 송지원이 쿠팡에 합류를 했고, 송 보좌관은 4월 10일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예비 후보로 나섰는데 현역인 김주영 의원과 경선을 해서 패배를 했고, 정 대표 정청래는 후원회장까지 맡아서 송 예비 후보를 물밑 지원했다. 이거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게 쿠팡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9월 2일에 쿠팡하고 쿠팡 부회장인가요? 부사장인가를 만나가지고 싸웠어요. 그 보좌관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어. 왜 자꾸 그 대관 업무를 너무 심하게 한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는 쿠팡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정청래의 보좌관은
쿠팡에 채용이 된다?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이 송지원 예비후보, 송지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지난 이제 총선 때예요. 송지원이라고 써있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쿠팡 사회공헌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 정청래랑 이렇게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해줬네? 후원회장까지 했으니까 대단히 가까운 사이네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관들은 김병기랑 싸우고 쿠팡에 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송지연이라는 사람은 정청래하고 매우 가까운 인물인데 지금 쿠팡에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관 업무를 하고 있잖아, 이 사람이 지금. 조국혁신당 비서관 출신, 조국혁신당 비서실장 출신, 그 다음에 정청래가 수석 보좌관이에요. 그냥 보좌관도 아니고 수석 보좌관 출신이 쿠팡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냄새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는 그 잘난 진보 유튜버들이 그 누구도 보도를 안 합니까? 정청래랑 이렇게 보기 좋게 찍은 사진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어. 이거 뭐 취재도 필요한 일도 아니잖아. 저는 이게 정청래와 쿠팡의 합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 통일교도 지금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예, 그 조용우가 문재인 정부의 비서관이었던 조용우가 마침 또 세계일보 출신이에요. 뭐 세계일보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막 공교롭게도 또 세계일보 출신이야.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서관을 유지를 했습니다.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 거죠. 그리고 조국의 비서실장까지 했으면은 문바들 중에 핵심 문바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쿠팡 부사장이라니까? 통일교하고도 뭐가 연결고리가 있고 세계일보라는 연결고리가 있고. 노랑이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쿠팡, 통일교, 문바들이 합작을 해서 김병기를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교롭게 이번 주에 진짜 시끄러웠잖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건데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받으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잖아 지금. 이거 너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총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어요. 뉴스타파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왔고 12월 초에 한겨레에서 시동을 걸었죠. 한겨레는 이번 주에 건 거고 12월 초에는 아마 CBS에서 보도를 했을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숙박권을 받았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키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키를 쥐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뭐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55%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40%, 국민의힘 26%가 나왔는데 지난주보다 1% 떨어졌어요. 거의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김병기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에 거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다거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충분히 정치적으로 들이받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퇴 불가, 선을 그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실 측에서 나온 입장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자, 여기 원내 관계자니까 뭐 원내 지도부겠죠.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생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제가 지금 모든 걸 걸고 전면전을 선포해가지고 제대로 싸우겠다. 이번 기회에 문조털하고 한판 붙겠다라고 제가 작심을 하고 이틀 됐는데 제가 그동안 당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사퇴를 해버려. 예? 그럼 싸울 수가 없어. 아, 그러면 완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라면은 그거 하나예요. 이거 사퇴하면 큰일 난다, 진짜. 난 바보 된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주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더, 예. 제가 확실히 이제 확실한 카드를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카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아직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여러분 안 끝났죠. 안 끝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예, 애초에 이제 9명이 돼야 되죠. 예, 근데 9명에다가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하면 11명입니다. 최고위원회가. 11명 중에 5명이 사퇴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11명 중에 5명이 사퇴를 하면 비대위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2명이 사퇴를 하면 비대위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3명이 이미 사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끝나기 전에 2명이 사퇴를 하면 비대위로 가는 거예요. 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은 1명 남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1명 남는 거잖아요. 2명이 사퇴를 하면 비대위니까. 그럼 김병기 사퇴하라고 지금 난리잖아. 그죠? 예,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 그럼 1명만 더 사퇴하면 비대위로 가는 거죠. 그리고 명분도 좋아요. 그죠? 원내 지도부가 붕괴됐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붕괴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부 전체가 책임을 지고, 2명이 사퇴하면 됩니다. 이현주 의원이건, 황명선 의원이건, 둘 중에 1명이, 둘 다 사퇴해도 되고, 비대위로 가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2판 4판이잖아, 이제. 정청래가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와 친명 의원들께, 예, 제가 이제 카드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저희 사퇴하라고 자꾸 압박을 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 같이 사퇴하고, 이현주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 뭐 둘 중에 1명이 사퇴해서, 비대위로 가면 됩니다. 같이 날리자고. 같이 날리고 비대위원회로 새로 시작하고 비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해야 돼요. 중앙위원회에서 박찬대 비대위원장은 안 되겠다. 그죠? 인천시장 출마해야 되니까 누가 좋을까요? 예, 우리끼리 이제 뽑으면 되겠네. 중앙위원회는 친명이 더 많죠, 여러분. 이번에 확인이 됐잖아요. 친명이 더 많잖아. 중앙위원회는. 그래서 1인 1표가 부결된 거 아닙니까? 1인 1표가 부결된 거니까 비대위로 가고 중앙위원회에서 친명으로 비대위원장 세워서 싹 정리합시다. 같이 죽자고. 같이 책임져야지. 왜 친명만 책임집니까? 당이 이 개판이 났는데 같이 다 책임지자고요. 다 사퇴하고. 그러면 되겠네.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는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거다. 제가 머리는 김어준보다 한 20배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덤벼들면 지도부 붕괴시키고 비대위로 갑시다.